60대에 이 습관 없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은퇴자들이 털어놓은 현실. 살다 보면 언젠가 여유롭게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 마련하고,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년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하고, 여유롭게 살겠지. 그런데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돈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이랑 멀어지는 거였어.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하는데 그걸 몰랐지. 특히 60대를 지나온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은 미리 만들어 둘 걸 그랬다. 그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삶을 스스로 꾸리는 습관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이 자주 털어놓는 이야기와 함께 60대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 삶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습관.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가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출근 시간, 업무 회의, 퇴근 시간까지 이미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넘치게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쉬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 관리 습관을 미리 만들어 둘 걸. 은퇴 후 삶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하루를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 산책, 운동, 독서, 취미 활동, 사람 만나는 시간. 이런 일정이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삶이 활력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살면 시간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 버립니다. 2. 사람을 꾸준히 만나는 습관.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고 거래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 관계가 대부분 끊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외로움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사람 만나는 습관을 끊지 마라.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있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게 지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 몸을 관리하는 습관. 60대 이후 삶에서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60대에 지키는 게 아니라 5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은퇴 이후 20년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퇴직 후 우울해진 김 씨. 김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더라. 점점 집에만 있게 됐고,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TV 보고, 밖에 나가지도 않게 됐습니다. 결국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운동이나 취미를 만들어 둘 걸 그랬어. 사례 2. 은퇴 후 더 바빠진 박 씨. 반대로 박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50대 초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지역 봉사활동. 이 3가지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그 활동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지금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했는데 더 바쁘다. 일은 하지 않지만 삶은 훨씬 활력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습관의 차이입니다. 살의 삶 건강이 삶을 바꾼 이 씨. 이 씨는 50대 중반부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0분이었습니다. 점점 30분,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60대 후반인데도 하루에 8,000보 이상 걷습니다. 덕분에 혈압 정상, 체중 관리,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니까 인생이 재미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시간을 쓰는 습관, 사람을 만나는 습관, 몸을 관리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은퇴 이후 삶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이 습관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삶이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0대가 되기 전에 이 습관을 만들어라.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분 걷는 것, 친구 한 명에게 연락하는 것, 하루 계획을 세워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은퇴 이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60대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삶의 습관을 만들어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삶의 의욕이 떨어질까?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과 의학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의 뇌와 몸은 목표와 활동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뇌를 계속 쓰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머리 쓸 일도 없고 편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용할수록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계속 새로운 자극과 학습이 있을 때 신경 연결이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년의학 연구에서는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040% 정도 낮아진다는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계속 쓰면 유지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은퇴 후야말로 시간이 가장 많은 인생 최고의 공부 시기일 수 있습니다. 5. 작은 목표를 만드는 습관. 은퇴 이후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목표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사 목표가 있습니다. 매출 목표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성과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 상실 감로스 어브 퍼퍼스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의 장기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매달 한 권 책 읽기, 매주 등산 가기, 손주에게 책 읽어주기, 블로그나 일기 쓰기, 지역 봉사활동 참여.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바로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6.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몸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몸과 마음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단순히 근육과 심장 건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데,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최고의 약은 운동이다. 그리고 그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꾸준히 해도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바꾸는 것은 생활 구조다. 정리해보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설계하는 시간 관리 습관, 사람을 꾸준히 만나는 관계 습관, 몸을 관리하는 건강 습관, 뇌를 계속 쓰는 학습 습관, 작은 목표를 만드는 삶의 방향,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는 생활 리듬. 이 6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은퇴 이후 203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60대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시간이 길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후배 세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 걷기, 한 달 한 권 책 읽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하기 같은 습관이 쌓이면 10년 뒤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은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가 두려운 것이었다고.